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그동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에 의해 만들어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를 많이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전혀 다루려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 내용을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2007년 한나라당 경선 후보 검증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답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심부름을 왔다고 하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에게 그 봉투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박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생계도 막막하고 하니까 이거를 생계비로 쓰라고 이렇게 전해줘서 감사하게 저는 받고 나왔습니다. 쓰시다 남은 돈이라고 하신 것은 청와대 결국 금고에서 나온 돈이라 그런 의미였습니까? 예. 공금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되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금이라기보다도 경력금으로 어디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제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저택을 받았다는 풍문도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무상 취득을 했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는 납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법적으로 다 세금 관계나 모든 것을 처리를 다 알아서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그럼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8월 22일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재산, 서울 삼성동 자택 등 21억 원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이제 재산을 살짝 소개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갖다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어떻게 재산을 가지게 됐는지를 갖다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에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던 내용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 금고에서 9억 5천만 원을 찾아냈는데 6억 원은 생계비로 쓰라, 나머지는 수사비 등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박 후보는 5년 전 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서 합동수사본부 측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봉투를 전해줘 감사하게 받았다면서 돈의 성격에 대해 공금이라기보다는 경력금으로 주시곤 했던 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고 이제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6억 원이 공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6억 원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청빈한 삶을 강요하는 문구들을 이제 실었는데요. 박근혜 후보 집에는 30년간 사용한 금성 에어컨과 40년 넘은 구식 카세트 녹음기 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30년 된 에어컨과 40년 넘은 카세트 녹음기가 있으니까는 아주 서민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의 발언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정치를 시작하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땅을 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골프 회원권, 헬스장 이용권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정수장학회에 관한 이제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데요. 야권에선 박근혜 후보 측이 영남대,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등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박근혜 후보 측은 그런 기관들은 공익법인으로 박근혜 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미래에도 박근혜 후보의 재산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답했다는 걸 갖다 이제 소개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박근혜 후보와 이제 영남대,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등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수장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필립 이제 재단 이사장이 과거 이제 박근혜 대선 후보가 퍼스트 레이디를 맡았던 시절에 박근혜 후보의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태죠. 어쨌든 이 정도로 조선일보에서는 짤막하게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받았던 6억 원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자 기사인데요. 18년 은둔, 박근혜, 돌이켜보면 내 첫사랑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타이틀부터가 상당히 감성적이죠?
그녀가 18년을 운둔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뭐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돌이켜보면 내 사랑은 점점점 하는 거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이제 좀 인간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운 그런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는 박근혜 후보의 뭐 삶을 갖다가 쭉 다른 이제 전기 같은 기사입니다. 뭐 박근혜 후보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5.16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2년 뒤인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큰형애로 불리게 됐다는 걸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예 시절 박근혜 퍼스널리티는 뭐 검소한 유경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뭐 박근혜 후보와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함께 다녔던 친구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그네는 보리밥에 감자조림 반찬을 자주 쌓았고 외제 학용품이 없었다. 친구들이 일제 학용품을 갖고 오면 예쁘다며 부러워했다. 꼭 기억했다는 얘기를 갖다 이제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박근혜 후보가 똑똑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데요. 성심 여중고등학교 시절 박근혜 후보는 줄곧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중2 때 실시한 IQ 검사 결과는 127이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박근혜 후보가 공부를 잘했고 머리가 좋다는 걸 소개한 거는 그 최근 대두되는 박근혜 바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인 거죠. 뭐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이런 발언이라던가 좀 여러 가지 깨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발언들로 인해 박근혜 후보가 바보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학 때 그 성적을 갖다 얘기하는데요. 박근혜 대선 후보는 서강대 이공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4년 평균 학점이 4점 만점에 3.8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그건 좀 웃기죠. 뭐 어쨌든 그 뒤로도 쭉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 대선 후보의 그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최태민 목사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중앙일보가 좀 상당히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참 의외인데요. 박근혜 대선 후보는 유신 정권에서 5년간 퍼스트 레이디로서 각종 행사에 참여했고 외국 사절을 맞이했다. 이 무렵 그의 어두운 그림자가 최태민 목사다. 최태민은 74년 유경수 여사 사망 직후 박근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75년 청와대에서 박근혜를 만나 여러 조언을 한 후 측근이 됐다. 최태민은 그해 대한구국선교단을 발족했는데 이게 박근혜 대외 활동의 본산이 됐다. 이 대한구국선교단은 78년에 새마음 봉사단으로 개칭됐는데요. 이제 박근혜 대선 후보가 퍼스트 레이디 시절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이어받아서 새마음 운동이라는 걸 아주 활발하게 전개했는데요. 이 새마음 운동을 갖다가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좀 조직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공개된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자료에 따르면 최태민은 박근혜를 등에 업고 여러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돼 있다. 김재규는 12.6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이 최태민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12.6을 일으킨 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중앙일보는 그 최태민 목사 관련 비리가 거의 사실이란 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그 최태민 목사 관련해서는 그동안 무조건적인 부인을 해왔는데요. 그와 좀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중앙일보는 이렇게 최태민 목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태민 목사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 삶을 소개하는데요. 그 삶을 소개하면서 짤막하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979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유자녀 생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소개합니다. 뭐 그 뒤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이제 뭐 유경재단이나 정수장학회 관련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인간적인 면과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갖다가 부각시킨 기사인데요. 뭐 정치인으로서의 면모의 하나로는 뭐 이제 2006년 5월에 박근혜 대선 후보가 서울 신천 로터리 지방선거 유세 도중에 이제 오른쪽 뺨에 커터칼을 맞는 그런 그 테러를 당했는데, 그 테러를 당하면서도 이제 병원에서 대선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선거 판세를 물어 지지층을 단결시켰던 내용이라던가 뭐 천막당사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또 한 번 승리를 이뤄낸 이런 정치적인 능력을 갖다가 부각시킨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동아일보는 그 최근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를 갖다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20일 기사인데요. 이때가 이제 그 박근혜 대선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때 당시 그 경선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던 때인데요. 2007년 7월 19일에 한나라당 경선 후보 검증 토론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가 경선 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했던 내용을 갖다가 거의 전문에 가깝게 동아일보가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2007년 7월 20일 기사인데요. 박근혜, 애 있다면 데려와라. DNA 검사도 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그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선 후보가 후보 검증 토론회에서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던 내용이라든가 성북동 집을 갖다가 무상으로 취득했던 것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아까 앞서 들었던 거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태민 목사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 때 최태민 목사와 관련돼서 정보부 조사에 따르면 비리 건수가 40건 정도 됐다고 한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중정부장이 아버지에게 보고해 다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어떻게 횡령했고 사기를 쳤나 보고를 하고 아버지가 묻자 답이 확실하고 그런 게 없었다. 실체가 없는 이야기로 끝이 났다. 만약 어떤 횡령이나 이권 개입이나 공천으로 부당한 짓을 했다면 아버지께 보고가 됐을 것이다. 엄격하신 분으로 이런 일에 대한 용서가 없는 분이었다. 그 의혹은 실체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태민 목사의 비리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전면 부인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얘기도 있다. 최태민 목사와 나 사이에 애가 있다는 것인데 아무리 네거티브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닌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그 애를 데려와도 된다. DNA 검사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걸 이렇게 그대로 지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냐면요. 선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관이 월간조선 2005년 12월호에 비망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다. 지난 9월 12일 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무리를 일으킨 최태민을 거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태민을 거세하고 그네와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관련 단체를 해체하라. 라고 적혀 있다. 라는 이런 그 내용을 갖다 얘기하자 이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거세를 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검도 있고 중정도 있는데 한 비서관에게 그런 지시를 했겠는가. 또 그 후에 봉사단 활동은 더 넓어져서 정치활동, 봉사활동도 하고 신문에도 다 보도됐다. 선 비서관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비망록 자체가 이상하다. 제 수필에도 썼지만 이렇게 인식이 변할 수 있는지 배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피해가 느껴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의원 전 박정희 대통령 비서관의 비망록 내용은 다 거짓이다라고 이제 그 박근혜 대선 후보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보면요. 대통령이 돼도 최태원 목사 가족들과 계속 관계를 가질 것인가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최태원 목사 사위인 정윤회 비서는 능력이 있어 도와달라고 했고 실무 도움을 받았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태민 목사 가족들과는 그 2007년까지도 계속 관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다음 질문을 보면 동생인 박근영 씨의 생활비를 최 목사를 통해 받았다는 동생 인터뷰가 있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답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동생인 그 박근영 씨의 인터뷰가 아예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자기 동생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또 다음 질문을 보면요. 최태민 목사와 딸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 후보와의 친분을 내세워 유경재단의 운영에 관여해 전횡을 일삼았고 재단 직원들이 이에 반발해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직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꿈나라와 어깨동무라는 어린이 잡지를 발간했는데 적자가 나고 해서 폐간했다. 이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의 소요도 있었다. 당시 기념사업회를 최태민 목사가 돕고 있었다. 내 사무실에서 만나서 기념사업회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해가 있어 최태민 목사 물러가라고 데모를 했다. 최순실, 최태민 씨가 재단 일에 관여한 적은 없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딸인 최순실 씨가 그 유경재단 운영에 관여했다는 건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부인한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보면요. 1990년 10월 후 가정조선 보도에서 새 이사장이 된 근령 씨는 물러날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최태민이다라고 했다. 후보가 재단을 그만둔 것은 최태민 목사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소요가 있었던 것과 내가 물러난 것은 다르다. 여동생은 재단 운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일부 직원이 소요를 일으킨 것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또 동생인 박근영 씨가 얘기한 걸 갖다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 최태민 목사에 관련된 거는 뭐든지 부정하는 거죠. 여동생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보면요. 1990년 어린이회관 정문 앞에서 숙모회라는 단체가 주축이 되어 최태민 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선 오해일 수 있다. 숙모회 자체가 목적을 갖고 급조된 단체로 알고 있다. 좋게 말하면 오해를 갖고 달리 말하면 의도를 갖고 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질문에선 1987년 9월 어린이회관 직원들이 농성을 했다. 그때도 최태민 목사가 거론됐다. 어린이회관 직원들도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원들이 농성했을 때는 자신들이 물러나게 된 것이 최태민 목사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선 최태민 목사의 자녀들이 강남에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유경재단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천부당 만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 유경재단은 개인 사업체가 아니라 공익재단이다. 매년 감독청의 감사를 받는다. 단 한 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최태민 목사 관련된 얘기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그 질문을 보면요. 정윤회 씨를 입법 보조원으로 두었는데 최태민 씨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구 달성에 출마했을 때 정 씨가 돕겠다고 해서 순수하게 도와준 것이다. 그래서 인연이 돼 입법 보조원으로 둔 것이다. 지금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최태민 목사 관련된 질문이 길게 이어졌는데 이 모든 그 최태민 목사 관련된 질문은 박근혜 후보가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뭐 어린이회관 직원들이 농성을 한 것도 잘못 알아서라고 그러고 숙모회라는 단체가 최태민 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 거는 목적이 있는 급조된 단체라 그러고 그리고 뭐 동생인 박근영 씨가 얘기한 것도 다 거짓이라 그러고 최태민 목사에 관련된 건 뭐든지 다 그냥 거짓이라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 이걸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뭔가 좀 의혹이 많죠? 후보 검증 토론회에서는 그 외에도 이제 영남대학교 재단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그 얘기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영남대 재단 이사가 된 지 1년 후에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1조에 교주 박정희라는 규정이 삽입된 경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재단 이사 한 분이 정관에 그런 내용을 넣자고 해서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 저도 이사회에 참석했고 찬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이제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주 웃기는 거죠. 정관 1조에 교주 박정희다라는 규정이 아예 삽입됐다는 건. 근데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했고 자기는 동의만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회피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교과서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실릴지 참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면요. 영남대는 부정 입학이 있을 정도로 재단 형편이 나빴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와 관련 있는 유경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라는 질문에 대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런 기부금 출연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점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청문위원이 지적한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고는 걸 갖다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교 이사장이 영남대 재단이 그렇게 형편이 나빴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인 재단에서 돈을 출연해가지고 유경재단에 기부금을 줬다는 거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뭐 그런 걸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는 게 정말 코미디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재정이 뭐 열악해지건 말건 무슨 박정희 기념관이나 유경수 기념관 이런 걸 갖다가 정말 롯데월드 수준으로 키워서 정말 만들 사람입니다. 완전.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돼서 국정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동아일보가 2007년에 이제 한나라당 경선 후보 검증 토론회에 그 질의응답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덕분에 검증 토론회 영상을 갖다가 일부밖에 구하지 못해서 내용을 다 소개하기 어려웠는데 그 이 기사 덕분에 자세히 소개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지금 최근에는 기사가 없어서 2007년 7월 19일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씨에게 12.6 직후 6억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문화일보 역시 뭐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가 지지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기사 헤드라인 자체가 매우 자극적입니다. 전 씨에게 12.6 직후 6억 받았다. 이제 뇌물 받은 느낌이죠, 기사 제목이.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뭐 이제 박근혜 후보가 12.6 직후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6억을 받았던 내용을 갖다가 소개하는데요. 뭐
이 내용은 뭐 앞서 들은 내용 그대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태민 목사 관련돼서 뭐 청와대 빈망록을 소개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일보 기사는 앞서 소개했던 동아일보의 그 한나라당 후보 검증 토론회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압축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 2007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2012년에는 이런 기사가 정말 손톱만큼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기사도 이제 그 2007년 7월 20일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6시간 내내 아니다,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변명청문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2007년 한나라당 경선 후보 검증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아니다, 없다로 계속 답변을 일관한 걸 비꼬는 그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뭐 아까 앞서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갖다 짤막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선 후보가 79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받았던 6억 원은 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10채나 살 수 있던 거액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채면은 지금은 시가 한 300억 정도 하는 거니까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때 당시 300억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뭐 뒤에도 이 기사는 뭐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를 좀 소개하고 뭐 BBK 관련된 내용도 소개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범여권에서 부실 청문회라고 혹평했던 내용들을 갖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이제 다시 2012년으로 돌아와서 2012년 9월 21일 기사입니다. 주간한국이라고 해서 그 한국일보의 그 주간지에서 소개한 기사인데요. 전두환에게 받은 6억 원 환수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제 뭐 1979년 12.6 사태 직후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받았던 6억 원에 관한 내용을 갖다 소개하면서요. 이때 받았던 6억 원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은 걸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당시 상속세를 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징수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당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은 징수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스스로 받았던 6억 원에 대한 그 세금을 갖다 지금 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공소시효라는 게 이런 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정수장학회를 갖다가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지만 결국 이 공소시효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일보는 야권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갖다 소개하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밝혔듯이 그 돈은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 돈이 아니라 통치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공금이 분명한데 그 돈을 받았다면 개인이 공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돈의 성격이 공금이라면은 박근혜 후보는 6억 원을 전부 국가로 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야권에서 지금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기사 말미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박근혜 후보는 1980년 4월 24일 영남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재단 비리, 전횡, 부정입학 등을 계기로 교수와 학생들이 퇴진 요구를 벌이자 사퇴했다. 라고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이제 영남대학교 이사장이 됐을 때 있었던 일을 갖다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단 비리, 전횡, 부정입학. 뭐 엄청난 비리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새누리당 꼴을 보면은 그 당시 영남대학교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측근이란 사람들이 뇌물수수, 금품 요구 등 뭐 정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박근혜 대선 후보 주변에서는 항상 이렇게 비리와 부정이 아주 만연한 것 같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8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도덕성과 각오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제 뭐 정수장학회 문제, 뭐 가족들 문제, 최태민 목사 관련 문제, 그리고 이제 뭐 6억 원과 성북동 집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모두 이제 쫙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이제 정수장학회에 대한 그 얘기부터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이다. 전신은 부산 기업인인 고 김지태 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다. 이 부일장학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이 부일장학회를 다시 되돌리고 싶어서 참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거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2년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아 5.16 장학회를 설립했다. 5.16 장학회는 1982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자와 유경수 여사의 숫자를 갖다가 한 글자씩 따와
정수장학회라고 이름을 고쳤다. 야당은 정수장학회를 작물로 규정한다.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불법으로 얻은 남의 재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작물이고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면 재단이 벌써 오래전에 끝장났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이제 인터뷰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사실 지난 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정권이 모든 힘을 다 기울여갖고 이거 바로잡는다고 5년 내내 굉장히 힘을 기울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잘못이 있거나 이거는 안 되는 일이 됐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 정권에서 이미 해결이 났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힘이 없어서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내내 정권이 모든 힘을 기울여갖고 이거를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게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정권의 주체들이 하면 되지. 힘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또. 근데 왜 안 하고 지금 저한테 하라. 그러면 저는 또 어떤 입장이냐 하면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전에 했었지만 오래전에 이미 이사장을 그만뒀고 거기에 엄연히 그게 제 개인 게 아니고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다 공익법인으로 또 그 관계 기관의 인정을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 이사장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그분들한테 제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갖고 이사 관둬라, 이사장 관둬라, 이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안 되는 일이거든요. 법치국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극적으로 공소시효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어서 고민했었는데 박근혜 후보는 그걸 이렇게 참 이용을 잘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정수장학회 이사장인 최필립 이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유신 시절 박근혜 후보의 공보비서관을 지낸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이사장을 맡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필립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공식적으로 자신과 자제의 명의 등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후보는 지금 그 정수장학회와 자기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박근혜 후보의 공보비서관 출신이고 지금까지도 자신과 자제의 이름으로 계속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관계가 없는 것이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야권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친박계 이제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법원이 강압을 인정했고 역사화해 차원에서라도 최필립 이사장이 좋은 결정을 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박계 언론들은 그 최필립 이사장이 퇴진하라고 전방위적인 그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가족 간의 이제 관계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박근혜 후보의 최대 적은 바로 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후보의 사촌 오빠인 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친박연합을 만든 뒤 3,500만 원을 받고 시의원을 공천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박근혜 후보 오촌 조카인 박용수 씨가 또 다른 오촌인 박용철 씨를 최무 등의 이유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벌어졌다. 집안이 아주 난장판이네요. 박근혜 후보의 가장 가까운 핏줄인 지만 씨와 근영 씨도 정치적인 우군이 되긴커녕 부담이다. 1990년 유경재단 문제로 갈등을 빚은 근영 씨와 박근혜 후보는 의절한 상태다. 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는 자신에 대한 청부 살해 미수와 오촌 살해 사건 배우로 지만 씨를 지목했다. 우려의 시선은 박지만 씨와 그의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에게로 쏠린다. 박지만 씨의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는 2009년부터 3년간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박지만 씨가 친구인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검찰에 연행되기 2시간 전에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6월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지만이 본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참 논란이 됐었죠. 그때 당시 이제 저축은행 비리가 정말 큰 이슈였는데 그런 그 엄청난 이슈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범죄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지만 씨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어 했었죠. 박근혜 후보는 뭐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냥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최태민 목사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최태민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미스테리에 가깝다. 중앙정보부가 작성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최태민 목사 수사 파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항소유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목사의 인터뷰, 당시 관련자들이 증언 정도가 남은 자료들이다. 최태민 목사는 1974년 유경수 여사가 피격된 후 박근혜 후보와 만나 1975년 대한구국선교단을 발족하면서 총재로 취임했다. 중앙정보부 수사자료엔 형식상 모든 업무는 박근혜가 관장했으나 실질적으로 비공식 고문격인 최태민이 정권을 위임받아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최태민 목사 혐의만 사건이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7년 9월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백광현 중정7국장과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목사를 불러서 직접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행정이 약간 불분명하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12.6 후 권력을 잡은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최태민 목사를 조사한 후 강원도 군부대로 보낸 것뿐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자신이 12.6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이 최태민 목사가 전횡을 일으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딸인 박근혜 후보의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이 최태민 목사를 처벌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합수본부장 시절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태민 목사를 조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한 후에 강원도 군부대로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는지 이런 내용은 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죠. 박근혜 후보가 1983년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최태민 목사가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경재단과 어린이회관 운영에 최태민 목사 그의 딸 최순실 씨가 개입해 이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당시에도 제기됐다. 1990년 박근영, 박지만 씨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최태민 목사로부터 언니를 구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후보는 2007년 검증토론회에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특별히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실체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최태민 목사를 두둔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앞서 소개한 동아일보 기사에서 봤듯이 박근혜 후보는 그 최태민 목사 관련된 얘기는 무조건 부인하고 부정하고 두둔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태민 목사의 아들인 그 정윤혜 씨가 박근혜 후보의 측근으로 있었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딸인 최순실 씨의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들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그게 박근혜 후보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일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79년에 이제 12.6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던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성북동 주택을 갖다가 경남기업 신기수 전 회장에게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검증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사설인데요. 권인숙 명지대학교 여성학 교수가 쓴 그 시론입니다. 신탁받은 공주 박근혜라는 제목인데요. 9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제 여성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그 권인숙 씨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꽉꽉 막힌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가 쓴 수많은 책, 인터뷰 또는 발언에서 자신의 경험과 행적을 평가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행보를 결정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를 꼭 설명한다. 그게 최소한의 논리성이고 책임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이 주도하여 좌절시킨 노무현 시대의 사학법 개정조차도 왜 반대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70년대 말 장기 집권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여고생과 농촌 여성들을 체육관 집회 등에 무수히 동원하고 왕조의 윤리인 충유를 요구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반성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모습도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70년대 말에 그 전국의 수많은 여고생과 이제 농촌 여성들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왕조의 윤리인 충효를 이렇게 강요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이어받아서 충과 효를 강조하는 그 새마을 운동을 갖다가 전개했었는데 이 왕조의 윤리거든요. 이런 그 새마을 운동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 운동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나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는 가까운 사람에게 도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동생이나 올케의 의혹에 대해서도 박근혜는 묵묵부답이다. 동생들이 당시 대통령 노태우에게 탄원서를 보내 둘의 관계를 떼어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가까웠던 최태민 목사의 수많은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모르쇠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서전을 보면
98년 달성에 입후보했을 때의 일화가 나온다. 하루는 나를 돕던 의원 한 분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선거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나의 답변은 간단했다.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제 참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영남대와 유경재단 이사장을 거쳐 2005년까지 10여 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하면서 그는 매년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했다. 그에 앞서 79년 청와대를 나올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금 6억 원을 주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럼 그에게 선거 자금이 한 푼도 없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이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얘기하는데요. 애초부터 여성 대중의 삶은 국가의 도구 또는 자신의 집권 수단 이상으로 사고하기 힘든 사람이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의 흥부는 고사하고 숨이 막혀오는 이유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설 그대로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 사실을 반증하는 게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나 여성분들이 박근혜 대선 후보가 여성 인권 신장이라던가 뭔가 여성에 관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성별만 여성이지 사실상 여성으로 안 보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수 마이너인 데일리 안의 기사인데요.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 박근혜 대선 출마 앞두고 박근혜 때리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딱 기사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때가 이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있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민주당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를 갖다가 경선 출마하기 전부터 박근혜 때리기에 열중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후보를 민주당이 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5.16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받은 6억 원을 갖다가 문제 삼는 것들을 갖다가 소개하는데요. 그런 걸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정수장학회 문제나 최태민 목사 문제나 아니면 이 6억 원 문제라던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 말고 좀 엉뚱한 문제를 갖다가 지적한 걸 갖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선 출마 장소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선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선택한 것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총선 전에 재래시장에서 한 재래시장 보호 약속을 지키고 바로 인근에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대선 출마 장소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박근혜 후보에게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는 갑자기 대형마트 규제법에 관한 얘기로 빠져버립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기분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대충 느낌이 민주당이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공격하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그리고 삼천포로 빠지는 엉뚱한 공격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9월 23일자 기사인데요. 박근혜, 전두환이 준 돈, 성북동 집 어디 썼나? 6억 감사히 받았다. 5년 전 인정. 언론도 검증 안 하는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후보 검증 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선 먼저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성북동 집을 줬던 걸 갖다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냈느냐는 지적에 법적으로 세금 관계나 모든 것의 처리를 신 회장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맡겼다고 해명했다. 결국 증여세나 취득세 납부 여부 자체를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등기부 등본엔 증여가 아닌 매매로 게재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취득 경위가 매우 석연치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 경선 후보 검증 토론회에서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호의를 베풀면서 준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증언을 갖다가 미디어 오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은 신동아 2007년 6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이 집을 지어서 박근혜 후보에게 주라고 전두환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내게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품이 많으니까 그걸 다 보관할 수 있게 지어달라고 해서 일부러 지하실을 크게 만들었다. 정확하게는 전두환 사령관이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에 지시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신동아 인터뷰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동아에서는 신기수 회장이 자기의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성북동 집을 지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누가 줬는지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뭔가 석연치 않고 애매한 구석이 많죠. 미디어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 신기수 회장이 성북동 집을 지었던 것이라면 박근혜 후보의 자택 취득 과정은 신군부에 의한 부당하게 축제된 것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박근혜 후보가 1979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6억 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뭐 이 6억 원이 공금이 아니냐, 공금이면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와 그리고 이제 뭐 그 이 6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당시 6억 원이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는 거액이란 걸 얘기하고 있죠. 박근혜 후보는 그 당시 자기가 받았던 6억 원이 그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돈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에 대한 반박을 그 뉴스타파 제작진인 최경영 언론노조 민실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에 대통령 연봉은 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순수하게 봉급만으로 6억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가 없을 만큼 6억 원은 막대한 돈이다. 이런 막대한 돈을 받았는데도 생활비로 쓰라고 해서 받았다는 것은 국가 돈이 곧 아버지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00억 원인데요. 1979년에 6억 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300억 원인데요. 300억 원을 받고도 생활비로 쓰라고 해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300억을 생활비로 쓸 정도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재산이 300억 원도 안 되는 99%의 국민들은 다 제대로 된 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미디어 오늘은 최경영 언론노조 민실위원회 말을 계속 소개하는데요. 2007년 경선 때의 발언은 박근혜 후보가 여전히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대선 후보로 나선 이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어느 곳에서도 따져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정말 탈세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탈세했다고 우기면서 다운 계약서를 문제 삼고 뭐 전혀 표절이 아닌데 논문 표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왜곡 보도를 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의혹들을 정말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다운 계약서를 쓴 거는 2006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탈세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2006년 이전에는 지금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거래가와는 세금이 전혀 무관했던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을 때 그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탈세죠. 이보다 더한 탈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성북동 집을 받을 때도 어떤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도 탈세죠.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 원이 공금이냐 아니냐 사실 이것도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떠나서 공금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박근혜 후보는 탈세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데 이런 탈세 혐의는 전혀 지적도 안 하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2006년 전에 다운 계약서이기 때문에 탈세가 아닌데 그 탈세가 아닌 걸 갖다가 탈세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정말 하도 언론들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은 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만 검증 작업을 해서 이게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를 갖다가 모으고 정말 2007년까지 내려가서 과거의 기사까지 다 모아서 이렇게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검증 작업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매우 적극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탈탈 털었는데도 먼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일간지가 과연 나서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